하지만 여기서 모두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멈췄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이미 이란에 의해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왜 또 봉쇄하려는 걸까요? 게다가 이것은 페르시아만 국가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런 봉쇄의 의도는 무엇이고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 지금 바로 이 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핵심은 기술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란은 점차적으로 일부 유조선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각 선박당 최대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받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점은 이란이 전쟁 내내 자국 석유가 이 지역으로 오가는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란은 석유 거래를 계속했습니다. 핵심은 이란이 오직 자신만 석유를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페르시아만의 다른 국가들은 자신들의 석유를 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전쟁 한가운데서 이란 석유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결국 전쟁 중에 이란은 하루 10만 배럴씩 석유 공급을 늘려서 거의 하루 200만 배럴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면 이란의 주요 자금원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까지 사용하기로 결심하지 못한 지렛대입니다. 왜냐하면 해협을 봉쇄하면 이란 석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석유와 휘발유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란산 석유가 세계 수요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 해군은 이란 유조선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이란이 단순히 무역을 계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 기간 동안 석유 거래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그들에게 제재를 해제해 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서 수출되는 모든 석유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유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계산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에 이란 핵합의를 탈폐한 이후로 이란산 석유 판매를 차단해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달 전쟁 한가운데서 이란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의 석유를 풀어준 셈이었습니다. 그 양은 1억 4천만 배럴입니다. 물론 이것은 공식적인 수치입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의 자료에 따르면 이 양은 전 세계 석유 수요를 약 하루 반 정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 세계 수요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결정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제재 해제로 인해 이란은 이전에 제재를 받았던 석유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누구와의 전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러한 판매를 통해 브렌트유 가격보다 몇 달러 높은 가격에 석유를 팔아 상당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네, 전쟁이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먼저 전쟁을 시작하고 석유 위기가 발생하죠. 그리고 이 위기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상대방에 대한 제재를 해제합니다. 전쟁 전에도 하지 않았던 일을 말이죠. 게다가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는 석유 시장 상황을 구하기 위해 너무나도 필사적으로 노력한 나머지 러시아 석유에 대한 제재까지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위험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실 러시아 석유에 대한 임시 제재 해제 조치는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4월 11일에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녹화하는 시점까지도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 석유에 대한 제재 해제를 연장할지 여부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예전에 원래 제재 해제를 취소하지는 않을 거라고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우리가 러시아 석유 해상 제재를 해제했지만 다시 제재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웹사이트엔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 정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이미 4월 9일에 제재 해제 연장을 합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결정을 대통령의 대대적인 발표가 아니라 미국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일반 라이선스의 기술적 갱신을 통해 조용히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히 말이죠. 이렇게 하면 크렘린의 협조에 따른 불필요한 비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며칠이 지나서야 기자들이 연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내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라이선스는
평일에 갱신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정교회에서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아마도 월요일에 이 라이선스가 결국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의 트레이더들과 대형 수입업자들이 러시아산 석유 구매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워싱턴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허가가 가까운 시일 내에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란산 석유 공급을 차단하려는 상황에서 그는 확실히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연장할 것입니다. 그래야 가격 상승을 조금이라도 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4월 12일 트럼프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휘발유 가격이 빠르게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건 물론 거짓말입니다. 깊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고 등등의 일이 있더라도 회복에는 아직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석유와 가스 가격을 더욱 올릴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어제 방송을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송에서 저는 파키스탄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사실상 더 대규모 군사작전을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고 바로 말씀드렸고 지금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이란이 지뢰를 설치한 호르무즈 해협 지역에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기뢰 제거함을 파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용하자면 우리는 그곳에 기뢰 제거함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현대적이고 최고 수준인 최첨단 수중 기뢰 제거정을 보유하고 있고 더 전통적인 기뢰 제거함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영국과 몇몇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그곳에 기뢰 제거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페르시아만 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등이 참여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나라들이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단순히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협을 다시 여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인용하자면 오 그래!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훨씬 더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도 그렇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란이 실수를 저질러 그들에게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흥미로운 암시인데 아마도 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이란과의 전쟁에 참전하는 문제에 대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최소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하지만 또 중요한 점은 이 방송이 녹화될 당시 선박 추적을 담당하는 볼텍스사의 자료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하던 빈 유조선 2척만이 방향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장기적인 평화협정 없이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유입니다. 이것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의 민주당은 솔직히 말해서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논리가 무엇이고 아이디어가 무엇인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사람에게 아주 빠르게 완전히 봉쇄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무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란이 얼마나 버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해협을 어떻게 다시 열 수 있을까요? 지금은 양쪽 모두 해협을 봉쇄하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해협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줄임표만 찍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나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재정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